KJSO 2단계 온라인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상기체 방정식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기체의 여러 가지 성질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기체의 압력입니다. 압력이란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질량을 가진 물질이 표면에 부딪힐 때 가해지는 힘인데요. 특히 이 기체 입자가 어떠한 표면에 충돌할 때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기체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공기의 압력,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 즉 대기의 압력을 측정한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토리첼리는 수은을 이용해서 대기압을 측정하였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기 속에 수은이 담겨져 있고 이 수은이 마찬가지로 가득 담긴 이러한 긴 관을 수은이 담긴 용기에 뒤집어 놓았을 때 수은이 어느 정도까지는 밑으로 내려오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관측하게 됩니다. 이때 수은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이것이 머물러 있는 이유는 주변의 대기가 수은 표면을 향해서 누르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이 1기압이라는 단위로 측정이 될 때 이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표현하는 그 압력의 단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파스칼, 기압, 토르 또는 밀리미터, HG, 바, PSI 뭐 이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같이 살펴본 토리첼리의 실험에서 수은 기둥의 높이를 밀리미터로 표시한 것이 하나의 압력의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서 76cm라고 했는데 이것을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하면 1기압에서는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0m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단위는 기압이라는 단위입니다. 영문 표현으로는 ATM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1기압일 때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0mm가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체의 특이한 성질 중에 하나로 부피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부피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이죠. 그렇죠? 고체의 얼음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체는 용기가 없더라도 그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리고 액체의 물은 컵 속에 담겨 있으면 일정한 부피를 차지하면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체와 마찬가지로 액체도 뚜껑이 없더라도 그 물질의 양이 결정되면 액체의 부피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가 들어있는 용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수증기는 아무리 큰 용기라도 가득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부피라는 것은 그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기체의 부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연구한 과학자로서 첫째로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보일은 기체의 부피가 압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과학자인데요. 슬라이드의 왼편에 보면 한쪽 끝이 막힌 J자 안에 일정한 양의 기체가 V1의 부피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그 J자 간의 아랫부분에는 수은이 채워져 있는 이러한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체의 압력은 얼마나 될까를 측정하면 이 수은 기둥의 높이 차로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 J자 간에다가 수은을 더 집어넣게 되면 더 무거운 수은이 왼쪽에 있는 기체를 누르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기체의 부피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부피였는데 이것이 수은 기둥이 더 올라가면서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은 이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인 P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피와 압력을 측정한 관계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처음에 기체의 부피가 2리터였을 때 눌러주는 압력이 0.6기압이었다면 수은을 더 첨가해서 압력을 0. 거꾸로가 되겠네요. 처음에 4리터였던 기체의 압력이 0.3기압이었다면 이것이 수은을 더 첨가하여서 압력이 0.6기압이 되면 오히려 부피는 반으로 줄더라. 결국은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감소하는 비율도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 결국은 압력이 2배가 되면 기체의 부피는 반으로 감소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일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처음 상태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나중 상태의 압력과 부피의 곱과 같다라는 것이 보일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이 보일 법칙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일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샤를 법칙인데요. 샤를 법칙은 이 샤를이라는 과학자는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과학자입니다. 기체의 부피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샤를이 관측한 바에 따르면 압력이 일정한 상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기체의 온도를 증가시켜주면 기체의 부피도 따라서 증가하더라라는 것이 샤를 법칙입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그래프처럼 온도가 증가하면서 기체의 부피도 비례해서 증가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체의 부피도 증가하는데 이때의 온도는 항상 절대 온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도씨의 기체가 10도씨가 되면 기체의 부피가 2배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틀리다라는 겁니다.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로 기체의 부피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비례해서 증가한다. 즉 200K의 기체가 400K가 되면 기체의 부피는 2배가 된다라는 것이 샤를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처음 상태의 기체의 온도와 기체의 부피의 비율은 또 다른 상태의 온도와 기체의 부피의 비율과 같다. 것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기체의 부피와 온도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K는 일정한 상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샤를 법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보가드로는 이제 기체를 연구한 과학자입니다. 기체를 연구한 과학자인 아보가드로가 알아낸 사실은 물론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어떤 물질의 양이 2배가 되면 차지하는 부피도 2배가 될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의 양과 부피 사이의 관계예요. 이때의 양은 기체 입자의 개수를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기체 입자의 개수는 즉 하나, 두 개로 우리가 셀 수 없으니까 묶음 단위로서 몰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그래서 기체 입자의 양을 몰수로 표현한 것은 부피와 비례하는 관계다. 기체가 1몰일 때보다는 2몰일 때 차지하는 부피가 2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때도 조건이 있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조건입니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양과 부피 사이 관계는 비례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간단한 식으로 보면 기체의 부피는 양에 비례하고 이때 비례상수, 어떤 상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법칙을 우리가 한번 보면 기체의 부피라는 것은 결국은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온도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기체의 양, 즉 몰수에는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쓰면 기체의 부피는 비례상수 이렇게 쓰고 압력에 따라 반비례하고 기체의 양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 이러한 비례식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면 이때 비례 상수만 하나 더 넣어주면 되죠. 기체의 부피는 어떠한 비례상수, 즉 우리가 R이라고 하겠어요. 이 비례상수 곱하기 P분의 NT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P를 양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결국 최종적으로 P 곱하기 V는 nRT라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아까 이무일에 놓았던 이 R이라는 비례상수를 우리는 기체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때 이상기체라는 것은 실제 기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한 기체라는 거죠. 이 이상기체는 가상적으로 존재하는 기체인데 그 기체는 기체 입체 사이에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기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기체의 압력과 온도 조건, 즉 일기압 한 300K 내외에서는 이상기체의 거동을 그대로 실제 기체에 적용을 하여도 크게 오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상기체 방정식이지만 실제 기체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요 내용, PV는 nRT라는 식, 기체를 우리가 다룰 때는 이 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기체의 몰수와 기체상수와 온도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이 이상기체 방식을 꼭 암기해 두시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온도가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라는 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우리가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